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의 군사력, 이것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 9월 9일 날 핵탄두 폭발 실험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탄두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탄두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뭐 북에서는 한 번도 실전 배치했다라고 공개한 적은 없는 거고, 그거를 어떤 물증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정황상 이 정도면 이제 실전 배치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이번 9월 9일 날 북에서 핵시험을 또 했는데 이게 핵탄두 폭발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핵탄두하고 그냥 핵시험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냥 핵시험은 말 그대로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터뜨려 오는 건데, 핵탄두 시험은 그 핵폭탄을 탄두 형태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시험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핵시험했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이제 곧 핵무기 만들어지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핵탄두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임박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탄두를 만들어서 그걸 미사일에 장착해야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도 개발을 했고 핵폭탄도 개발을 했는데, 과연 핵폭탄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이 핵탄두를 제작할 기술은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이걸 이제 공개를 한 거죠. 북에서 9월 9일날 핵시험을 하고 나서 곧바로 조선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번 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탄두를 규격화해서 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생산하면 당연히 배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이제 핵시험은 지난 3월 달에 이미 예견이 됐던 건데, 지난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핵탄두 폭발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탄도 로켓 시험은 뭐 여러 차례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폭발력이 역대 최대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실험의 폭발력이 20에서 30킬로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2만에서 3만 톤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과 같은 폭발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흔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시험이었다,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군도 그렇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북한의 핵무기의 개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이제 실전 배치까지 가고 있는 이 과정들을 알 수가 있는데, 북한이 처음에 핵 개발을 언제부터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건 뭐냐면은 1993년에 NPT를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 이게 탈퇴를 했다가 그게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탈퇴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다가 2003년에 완전히 탈퇴를 해요. 그래서 2003년부터는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한 데서 어떤 국제법적인 제약을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뭐 합법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볼 수 있고, 특별한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게 공식적인 이제 결론이 되겠죠. 네. 그래서 2005년 2월 10일 날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핵무기를 갖게 됐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때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게 설 연휴였던 것 같아요. 예, 2월 10일이니까. 네, 친척들과 같이 이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핵 무기 보유선언을 했다 해서 막 이거가지고 이제 집안 사람들이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실제 핵시험은 그 이후에 이제 하게 됐죠. 네. 2006년에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총 5차례 핵시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공개된 건 없어요. 북에서 그냥 핵시험이다 라고만 했고, 올 초에 했던 4번째 핵시험은 수소폭탄 시험이었다라고 공개를 했고, 이번에 한 건 핵탄두 시험이었다라고 공개를 했고, 그 이전에는 그냥 핵시험이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추정한 게 1차, 2차 핵시험은 플루토늄으로 시험을 한 거고, 3차는 우라늄 탄으로 시험을 한 거고, 4차가 수소폭탄, 5차는 다시 이제 우라늄, 농축 우라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걸로 시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폭발력도 꾸준히 이제 늘어서 이제 거의 이제 막판에 지금은 이제 20에서 30킬로톤 이 정도 되면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보다 더 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위력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발력도 점점 증가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1차에서 4차까지 핵시험이 주로 3, 4년 주기로 쭉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3, 4년을 주기로 북의 핵 기술이 점점 발전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3, 4년 동안 쭉 연구해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시험하고 또 쭉 연구를 해서 새로운 핵무기가 개발되면 또 시험을 하고 이런 이제 시기였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폭발력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핵탄두 시험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핵 무기가 개발됐다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 핵무기 기술을 가지고 탄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3, 4년 주기로 진행되는 게 올해는 1년에 2번 해버리는 이런 이제 주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핵무기만 만들어가지고 소용이 없고 이 핵무기를 보낼 목표 지점에 보낼 무기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로켓이란 말이죠. 미사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올해 보면은 북한이 괌 미군 기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0호 개발 완성을 했었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꾸준히 계속 개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핵탄두도 완성됐고 미사일도 완성됐기 때문에 실전 배치는 거의 시간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전 배치를 이미 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 거군요. 이게 네. 거의 됐으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핵탄두 시험하기 전에 이미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황상 미리 개발은 다 돼 있는데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핵시험을 했을 때 그때가 막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완성됐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한 거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정황이 뭐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어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확실하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핵 보유국들의 핵실험 이후에 핵탄두로 나아가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미국이 7년 걸렸고 소련이 6년 걸렸고 영국이 7년 걸렸고 프랑스하고 중국은 2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후발주자일수록 핵실험을 하고 나서 첫 핵실험을 하고 나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1차 핵실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6년에 1차를 했으니까 10년이 지났죠. 그렇죠. 10년이 지났으면 이미 소형 핵탄두를 완성했다고 보는 게 맞죠.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기술력이 떨어져도 이젠 했을 때가 되지 않았냐. 처음에 핵탄두가 만들어졌을 때가 1945년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핵탄두는 아니었죠. 그냥 핵폭탄이었죠. 그냥 핵폭탄이었군요. 그 이후에 7년 있다가 소형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40년대 기술로도 7년 걸린 건데. 네. 지금 이제 21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리 기술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때에 비하면 기술이 발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핵탄두를 완성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냥
정황상으로 볼 때 소형 핵탄두는 완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소형 핵탄두가 완성이 됐으면 그걸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는 건 사실 시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9월 28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핵 운송 수단 개발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고 상당한 양의 핵 물질을 보유했다 라고 하면서 핵무기 대량 생산이 임박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도 이미 핵미사일이 일부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1년 안에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대량 생산을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북한은 핵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거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핵미사일이 몇 개나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뭐 뉴스이스 같은 경우는 9월 21일 날 이렇게 보도했네요. 북한 핵무기 배치 연내 끝낸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올해 안에 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들도 이미 배치를 했거나 아니면 올해 아니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전 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대책이 참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건 뭐 킬체인, 사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쏠 징후가 보이면 먼저 공격을 한다. 네, 그게 킬체인이죠. 킬체인이고 쏘면은 요격을 한다. 이게 이제 한국형 사드, 미사일 방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네. 시스템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9월 5일 날 MBC 통일방송연구소의 김승환 기자가 그 MBC에 출연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북한이 고체 연료로 만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현재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사실상 막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면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다 그런 거죠. 네.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건 더욱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북한이 뭘 쏜다라는 어떤 징후가 있어야지 먼저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있다는 것인지 어디 있다 이걸 알아야 가능한 건데 잠수함에서 쏘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동식 미사일 같은 경우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쏘잖아요. 네. 터널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지고 쏘면 뭐 알겠어요? 밤에 쏘면 뭐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런 문제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더 골때리는 건 뭐냐면 킬체인은 2020년, 미사일 방어 계획은 2022년에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 핵무기 실전 배치가 2016년 아니면 2017년에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2020년에나 그게 불안전한 것도 2020년에는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는 킬체인 도입을 더 서둘러야 된다, 뭐 앞당기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당겨도 늦고 그 다음에 앞당겨서 배치를 해도 사실 막을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제프리 루이스라고 북한의 핵 미사일 비확산 분야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잠수함이 사드 레이더를 벗어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사드의 무력화를 증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살보 발사, 고각 발사, 잠수함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한 전략만으로도 미사일 발사를 분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살보 발사가 뭔가요? 예. 여러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발사하면 그 중에 이제 그걸 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통 미사일 하나 날라오는 거를 이게 2중, 3중의 방어망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들이 격추를 하는 건데, 미사일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날라와 버리면 이건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한 10개가 동시에 날라오면 네. 막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리고 이 미사일이 이제 어떻게 날라오냐면, 이 하나는 고각, 하나는 저각으로 이렇게 발사를 해버리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로 날아가는데 두 개가 날아오는 게 궤도가 다르네요. 네, 궤도가 다르고 동시에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포병에서는 그 TOT 발사라고 해가지고 타임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타겟 온 타임인가 뭐 그런 발사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건데 위로 한번 쏘고 밑으로 한번 쏴가지고 그 두 개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면 이게 위력이 이제 2배 이상의 파괴력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쏴서 동시에 떨어지도록, 동시에 쏠 필요는 없죠. 여러 개를 쏴가지고 동시에 한 타겟에 떨어지도록 만들면
이건 뭐 막을 방법이 없어. 사드, 뭐 킬체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드 하라비가 와닿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사적 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거죠. 요약을 하면 예, 그렇죠.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북 제재는 그럼 효과가 있겠느냐? 대북 제재가 올해 대북 제재가 최고 강도다,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대북 제재를 최대 강도로 하니까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핵시험도 또 하고 오히려 대북 제재가 더 이 북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꼴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근에 북한에 갔다 온 그 해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걸 봤더니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던데 이런 대체적인 평가가 북한 내부가 별 문제 없는 것 같던데 뭐 택시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재로도 특별하게 타격을 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90년대에 이 제재로 인해서 경제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립 경제를 더 이제 철저히 구축을 하는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외 의존 경제가 돼버리면 제재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도 원래 이제 북한 경제가 이제 자립 경제를 많이 표방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회주의권하고는 이렇게 교역을 많이 했다가 사회주의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아예 교역이 안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질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북 제재를 해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석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 경제 제재가 엄청 심각한 이제 피해를 줬는데 북한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대북 제재 해봐야 소용없고 그럼 답이 뭐냐 이거예요. 군사적 해법도 안 되고 대북 제재도 안 되고 북한의 이제 핵무기 실전 배치는 이제 임박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출구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시전 배치, 거의 이제 시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대책은 사실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